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JYP 앨범 실적 미리 알아보기, SM JYP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요인 분석, 그리고 3분기 실적 변수에 대한 분석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JYP 음반음원 실적 예측입니다. JYP는 아티스트 컴백의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스트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보통 1년에 2에서 3회 컴백을 하고 1회 리패키지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기당 거의 1회에 가깝습니다. 있지는 이번 주에 컴백하였습니다. 지난 앨범이 13만 장 팔렸는데 이번에는 중국 공구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선주문 20만 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요일 한터 차트 첫날 판매량이 지난 앨범 초동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선주문 20만 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20만 장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트와이스는 국내 10월 컴백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 분기에는 기여가 없을 것입니다. 데이식스가 8월 말 컴백 예정인데 지난 앨범이 8만 장 팔렸으니 이번에도 그만큼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변수는 갓세븐과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갓세븐의 경우 3분기 정규 앨범 컴백을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미니 1, 2집 이후 정규 1집, 미니 3, 4, 5집 이후 정규 2집, 미니 6, 7, 8집 이후 정규 3집, 그리고 리패키지 앨범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3집 리팩 이후 지난 4월 Not by the Moon 미니 앨범까지 미니만 3장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중으로 정규를 내고 4분기에 리팩을 내는 것이 지금까지 JYP의 행보로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갓세븐의 지난 앨범은 33만 장이 팔렸으므로 그 정도는 예상해 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6월 17일에 정규 1집을 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앨범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열심히 곡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3분기에 깜짝 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키즈의 지난 앨범은 30만 장이 팔렸습니다. 즉 합산해 보면 있지 20만, 데이식스 8만, 갓세븐 33만, 7월 JYP 지난 앨범 판매량 합산 10만, 그리고 8, 9월 JYP 지난 앨범 예상 판매량 합산 6만 장으로 총 77만 장이 예상 가능합니다. 매달 스키즈의 지난 앨범이 15,000장, 트와이스의 지난 앨범이 15,000장, 그리고 나머지 아티스트들의 지난 앨범도 몇천 장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4개 분기 예상 음원 매출 평균을 더하면 157억이 JYP 3분기 음반 음원 매출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키즈가 나온다면 193억이 될 것이고요. 만약 2PM 등 다른 가수가 또 깜짝 컴백한다면 그만큼 숫자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참 쉽죠? 참고로 실적 발표 이후 발간된 9개 증권사 자료의 음반 음원 매출 추정치 평균은 158억이네요. JYP의 2분기 실적은 사실 앨범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온 점을 제외하면 그다지 특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놀라움을 안겨다 준 기업은 바로 SM이죠. 그동안 적자를 심하게 내던 자회사들의 반전이 놀라웠고 그 중심에는 디어유가 있습니다. 디어유의 2018-19년 실적인데 처참합니다. 이유는 내놓는 서비스마다 고객 반응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버원 스마트 노래방 앱의 표방한 에브리싱, 텔레그램과 비슷한 기능으로 중무장한 돈톡, 이들이 지금까지 비용 요인이었다면 드디어 수익성 좋은 앱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리슨입니다. 당초 리슨은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를 표방하여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SM 소속 아티스트들과 팬분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버블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자유롭게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멤버 한 명당 멤버십 하나씩
개별로 가입해야 하는군요. 아니, 이러면 NCT 멤버 전부랑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에 들어가셔서 대략 3분 30초부터 1분가량 보시면 실제 NCT가 팬들과 어떻게 버블을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서비스는 일본에서 AKB48이 전용 이메일 서비스로 먼저 선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즈원이 아이즈원 프라이빗 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명 아프메로 불리는데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모바일 인덱스의 매출 순위를 보시면 아프메가 9위입니다.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18위인데 말이죠. 아프메 아래로 데이팅 앱들이 보이네요. 바로 아래에 있는 데이팅 앱의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받는지 검색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SM의 리슨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3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리슨이 이 정도의 순위만 기록해주면 2019년 227억 적자를 기록한 디어유가 BEP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적자를 없애주는 것만 해도 SM 주주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데 만약 아픔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리슨은 지금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월 구독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향후 잠재 가치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분기 눈여겨볼 점입니다. 먼저 SM의 경우 앞에서 거의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디어유의 흑자 전환, 리슨의 성장입니다. 계속 매출 순위에 주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비욘드 라이브 공연을 몇 회나 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비욘드 라이브 공연은 JYP에도 공통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리슨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런칭될 수 있으니 눈여겨보십시오. 에브리싱 재팬 지분이 올해 갑자기 SMEJ로 넘어갔거든요. 마지막으로 신규 걸그룹 런칭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JYP가 3분기에 눈여겨볼 점이 많습니다. 음반 판매는 앞에서 모두 짚어보았고 결론적으로 스키즈 컴백 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증가, 트와이스 일본 앨범 수익 인식과 같은 부분들은 이미 실적 예상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변수는 니주일 텐데요. 3분기에 수익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냐 하면 먼저 라인 뮤직을 줄 세웠던 음원 매출, 니주 유튜브 채널 매출, 팬클럽 가입 매출, 소니샵에서 판매 중인 메이킹북 매출입니다. 우선 아시아의 부분이 JYP의 일본 수익 정산 시기가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요인이 정산 시기 변경이었습니다. 대략 5개월 걸리던 것이 2에서 3개월로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요인들 중에서 7월까지 발생한 매출은 정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선 Make You Happy가 6월 말에 나왔으니 관련 음원 매출 1개월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 JYP 채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7에서 9월 3개월치가 고스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일본의 유튜브 클릭당 수익이 한국보다 몇 배 더 높다고 하니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팬클럽의 경우 회비가 5,500엔인 연간 팬클럽 위주와 회비가 매달 400엔인 한 달 팬클럽 위주 모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를 가입하면 W 회원이 됩니다. 7월 15일까지 W 회원이 되면 특전이 있었는데 바로 멤버 친필 사인 클리어 카드입니다. 따라서 7월 15일까지 일단 가입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수익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11월 정식 데뷔이기 때문에 팬클럽의 경우 수익 인식의 시기를 정식 데뷔 시점부터로 잡고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팬클럽 회원 수는 알기가 어려운데 대략 트와이스의 경우 1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주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86번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회비를 곱해보시면 대충 매출이 나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킹북의 경우 가격이 3,800엔입니다. 아마도 몇만 장 가량 판매가 되겠죠. 아쉬운 점은 주문은 지금 받고 발송은 10월 초순부터 순차 발송이므로 매출 인식은 4분기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니주 관련 매출 인식할 부분이 꽤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에 놀라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니주의 정식 데뷔가 11월임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본 정산 시기까지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1분기부터 수익 인식이 될 것이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분기 인식은 확정적이고, 만약 3분기에 얼마나 들어올지를 이제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이에 굿즈가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광고라도 찍는다면 매출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주 일부에서 여전히 수익 배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여자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